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6평 해설 강의 제3차 시 35분부터 시작되는 간접쓰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41, 42번 장문 독해 첫 번째 것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무관한 문장. 이 무관한 문장은 여기서 여러분들 발문 어디에 또 형광펜을 한번 해주시면 좋냐면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이게 중요합니다. 형광펜 전체 흐름과.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무관한 문장이 21번에 나온 신유형과 결이 비슷하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이 대충 보기에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이란 건 결국 글의 주제에 기반해서 안 맞는 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죠. 필기를 하지 않을게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주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유형은 두 가지씩인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앞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잘못 푼 애들은 여기를 대충 읽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애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앞에서 핵심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주제나 핵심어를 염두에 두면서 그거랑 어긋나는 걸 뽑아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바로 앞문장과 좀 튄다 이러면 안 돼요. 주제랑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4번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다면 이상하네 하고 찍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검산을 해야 됩니다. 즉 검사는 빼고 3, 5를 이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했는데 이런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틀어박힌 채로 35번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난 이 정답률이 좀 충격적이거든요. 이거 뭐죠? 58%? 같이 가볼게요. 방금 한 것처럼. 자, 개가 훈련을 받아요. 뭐 하도록? 어떤 약이나 폭발물이나 밀수품이나 다른 제품들을 탐색하도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 때 트레이너는 개에게 뭘 가르치지 않아요? 냄새 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뭘 가르치지? 바로 뒤에 나오죠. 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한 냄새를 다른 냄새랑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rather는 앞에 일반적으로 뭐가 온다? 부정어가 온다. 많이 했었죠? 이번에 사비에도 나왔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어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냄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건 부연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냄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럼 걔는 뭐 하도록 훈련받는다? 감정적으로 자극되도록 훈련받는데요. 어떤 한 냄새에 의해서. 다른 냄새에 대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냄새를 맡는 법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알고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arouse, 상기되는 것. 이걸 배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약을, 마약을 딱 받았을 때 그 냄새는 알고 있어, 얘가. 그때 어떤 감정 반응을 일으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감정이란 말이 1번 앞에서 읽었을 때 핵심으로 꽂혀야 된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늘 부사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제발 오형식의 저주에 걸려서 무시하거나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이 rather 이하의 부분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안 맞는 걸 뽑는 거예요. 1번, 이 단계별 트레이닝 과정에서 트레이너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어떤 부과하는 것을 붙인대요. 어디에다 붙여요? attach A to B, 특정 냄새. 그래서 걔가 그 냄새에 끌릴 수 있게 한대요. 어떤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 뭐 마약에 행복 같은 감정을 붙여야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그걸 보면 애가 뭐 반응해서 소리 짓게 하도록. And then, 그리고 나서 걔는 훈련받습니다. 뭐 하도록? 어떤 우리가 지금 바래지는 품목을 찾도록 어떤 신호를 가지고. 그래서 그 트레이너가 컨트롤하거나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을. 자, 여기는 and then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탐색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잘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이러한 감정적인 자극은 또한 이것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서 playing tug with the dog, 개랑 같이 뭔가 놀이를 하는 게 더 강한 감정적인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닝 레짐에서. 지금 개랑 갑자기 논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트레이닝 레짐에서. 그래서 계속 소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한테 음식을 주는 것보다 개랑 같이 노는 게
이 끌어당기기 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감정적인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계속 유지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트레이너가 더 많은 감정을 싣기 때문이죠. 어디에? 이 게임에다가. 알겠어요? 끌어당기기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야!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싣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음식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번 보세요. As long as the trainer gives the dog a food reward regularly. 자, 이 트레이너가 걔에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주는 한 걔는 이해합니다. 좋은 행동이, 자, understand that 생겼던 거죠. 좋은 행동이 보상을 가져온다는 걸 이해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감정과는 무관하잖아요. 먹이가 정기적으로 주어지면 걔가 좋은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보상을 낳는다는 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라고 했기 때문에 감정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상하고 이걸 빼고 앞뒤를 이어주셔야 돼. 개의 관점에서는 여기 보여요. The tug toy. 이 끌어당기기 하는데 쓰이는 장난감이 이 앞에 터깅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게임 오브 터. 이때 쓰이는 장난감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트레이너가 장난감에 의해 업셋되기 때문에. 이 업셋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모션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감정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을 빼면 감정에 관한 얘기니까 정확하게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5번에 16%나 되는 것을 찍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이 컴펠링이라는 단어, 제가 이 지문 EBS 같은 거 수업할 때 컴펠링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 좀 알고 갈게요. 형광펜 한번 하시고. 컴펠이 무슨 뜻이죠? 강요하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IN이니까 강요하는 이라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이 되게 이상해요. 장난감이 강요한다. 뭔 소리 하면서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컴펠링은 형용사로 강력한이라는 뜻이니까 꼭 이렇게 알고 계세요. compelling story 하면은 강력한 이야기, compelling evidence 하면 강력한 증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못 오역해서 어색하다 생각해서 5번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why에 왜 화살표 했냐면 this emotional arousal is the reason이 생각된 거예요. 이게 이유다. 이거 하는 이유.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에 이게 강력한 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감정에 자극되기 때문에 이 끌어당기기 하는 게 얘한테 감정적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 주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36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노테이션. 이게 뭐예요? 하면 이제 노답이에요. 왜? 36번이랑 38번은 EBS 연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고 들어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자, 악보법은 뭐 이상이었다? 실용적인 방법인데 뭐 하는 방법? 점점 더 확장하는 음악의 레퍼토리를 보존하는 실용적 방법 그 이상이었대요. 그러면 단순히 보존하는 거 말고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A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해설은 여러분들 이걸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EBS 안 봤다 생각하고 그냥 갈게요. 봤다라고 판단하고 이게 너무 명확하게 기억나면 그냥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바로 가니까. 근데 이제 못 봤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A. written notes 하면 이건 악보겠죠. 쓰여진 음이니까. 악보는요, 음악을 freeze, 얼어버리게 한대요. 자, 우리가 rather than, 이 freeze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뭔 말이에요? 이게 얼게 한다는 건 rather than을 통해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freeze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develop in the hand of individuals, 개인의 손 안에서 발전하게 하기보다는. 그럼 이 freeze는 뭐의 반대말? develop의 반대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서 이 develop은 문맥상 변주를 하다. 음악에서 develop이 쓰이면 뭔가 이렇게 음이 바뀌는 거, 이런 걸 develop이라고 합니다. 그럼 freeze는 얼어버리게 한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연주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변주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연주하기 완전히 얼어버리니까 그것은 discourage. 사용해볼까요? 즉흥 연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냉철하게 해보겠습니다. 악보라는 건 음악의 레퍼토리를 보존하는 방법 그 이상이래요. 변주가 아니라 그냥 얼게 해버린대. 그러면
단순히 보존하지 않고 완전히 얼게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A를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뭔가 이 preserve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freeze 시켜버린다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가 될 수도 있겠네 라는 판단 한번 해보고 B로 가겠습니다. It changed the nature of art itself. It. 자, 대명사 주어가 나왔네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명사 주어가 가리키는 것이 앞문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보는데요. 언제 여러분들이 잘 못 보냐면 앞문장 주어일 때 잘 못 본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특히 이제 영어는 주어를 좀 일관되게 써요. 주어가 타픽이라서 주어를 일관되게 쓰려고 하는 어떤 영작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시, 뮤직 이런 거 찾으면 말이 안 되고 이 노테이션, 앞문장 주어 가리킨다라는 거 딱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악보법은 예술 자체의 본질적 특성을 바꿔버렸대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 악보법은 음악을 보존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예술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어때요? 좋죠? B에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아예 성질을 바꿔버렸다 했으니까 훨씬 더 큰 어떤 점증적인 느낌이 드네요. C. 근데 C는 대부분의 음악은, 세계 음악은 기본적으로 청각적이다. 예를 들어 청각적인 음악, 여기 이렇게 예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악보법이랑 청각은 소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을 해줘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A랑 B 둘 다 처음에 되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A, B인지 B, A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럴 때 처음에 두 개가 되는 경우에 프로세스, 순서 삽입 특강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되는 것부터 확인. 만약 이해 안 되면, 둘 다 안 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 그래서 A, C, B, C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게 되면 무조건 A, C, B가 답이고 B, C, A가 정답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풀이의 어떤 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 삽입에 어떤 원칙 없이 접근하고 있다면 선생님의 순서 삽입 특강을 들으시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일관된 풀이로 기출문제 풀어드린 걸 볼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경우. 자, 그럼 빨리 이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A, B, B, A를 할 때 굉장히 어떤 거에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여기는 뭐 좋은 말 나오다가 동시에 there are downsides, 단점도 있다 이런 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B, A를 봤을 때 변주가 아니라 얼게 해버리는구나, 즉흥 연주를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뭐로 딱 연결이 돼야 돼요? 단점으로 연결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B, A로 가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주시는 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B, A로 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1순위로 B, A, C가 될 수 있지만 C가 B랑 또 똑같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C, A의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C, C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역시 이것도 글을 A, C, C로 한번 읽어보시면 A, C를 읽으시면 A와 C가 아름답게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보법으로 인해서 현대의 클래식 퍼포먼스는, 자, 여기 lack, 이것도 부정어죠. 뉘앙스의 깊이가 부족하다. 네, 이게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뉘앙스가 없다고요. 이 청각 전통의 핵심인 부분인 뉘앙스가 없다고요.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해버리니까 뭔가 미묘한 뉘앙스가 없다 이거야. 자, 악보법이 도래하기 전에는요, 모든 역사에서 음악이란 건 주로 시행됐는데 뭐로써? As an oral tradition, 청각적 전통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옛날에는 청각이었는데 대부분의 세계 음악은 여전히, 알겠어요? 옛날에 이 악보법 없을 때 청각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청각적인 거래요. 그래서 청각적인 음악의 특징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재즈가 나오는데요. 재즈 음악가들은 음악을 읽을 수 있지만 don't bother. 여러분 bother를 잘 모르세요. bother 하면은 괴롭히다 혹은 성가시게 뭐뭐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don't bother 그냥 한 단어입니다. don't bother는 그냥 don't do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음악을 읽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악보를 읽을 수 있지만 악보를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술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improvisation, 뭡니까? 즉흥 연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현대의 팝 뮤지션스, 음악가들, 그 중에 하나가 폴 맥카트니인데 아예
일치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그래서 악보법의 장점, 단점이 있다. 뭘 하지 못하게 한다? 변주를 못하고 그냥 얼게 한다. 그래서 뉘앙스의 깊이가 없다. 그래서 악보법 도착하기 전에는 이 뉘앙스가 깊이가 있었던 청각적 전통이었다. 그래서 청각적 전통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네. 오늘날에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는 이런 근거들을 하나씩 찾아간다면 이 다운사이즈랑 phrase 이렇게 딱 보면서 아름답게 정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여기 혹시 질문 올까봐 이 중간에 커마 있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문 실수에서 한 S, ing 패턴으로 이런 걸 뭐라 그랬죠?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 가, 폴 맥카트니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번.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데디아에 주목을 했대요. 옷이 뭐다? 사람들의 연장된 피부다라고 했대요. 이 말 이해되세요? 옷은 우리 피부가 연장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이 좀 구문이 까다로운 게 바퀴, 연장된 발. 뭔가 이상하죠? 아이고, 연장된 발. 뭔가 이상하죠? 여기 뭐가 생겼다는 거냐면 주어, 서술어, 보어인데 이 서술어를 또 쓰기 싫어서 그냥 서술어를 생략한 겁니다. 즉, 문장 성분이 반복되면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는 연장된 발이고 카메라와 망원경은 연장된 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뭔가 어떤 말을 하려는 줄 알겠죠. 우리가 쓰는 도구들은 우리의 몸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적인 창조물은 다시 한번 나와요. 위대한 연장이라는 거예요. 익스텐션이란 말이겠죠. 우리 몸의 연장인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좀 잘 봤다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를 이제 아마 잘 못 봤을 건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이걸. 알겠습니까? 우리 몸의 연장이라고 했는데 이걸 유전자가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A 가볼게요. The blueprints for our shells.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겉모습의 블루프린트, 청사진, 즉 설계도 이런 뜻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듣기평가 가끔 나옵니다. 그 두 인물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 할 때 블루프린트가 나오면 건축 설계사일 가능성이 크죠. 뭐 예전에 제 스콜라 모의고사에 그걸 오답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집주인과 세입자냐, 건축 설계사와 건축가와 집주인이냐. 근데 집 얘기만 계속 하니까 도대체 누가 답이지? 뭐가 답이지 싶었는데 블루프린트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가가 정답이 그런 문제를 제가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우리 껍데기, 즉 우리 겉모습의 블루프린트는 어디서 나온다? Spring from? Spring 원래 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에서 나온대요. 자, 지금 분명히 앞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거라 해놓고서 갑자기 우리 껍데기는 사고에서 나온다 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다른 말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연결되기가 어렵죠. 물론 정말 기출문제 보면 나머지가 완전히 절대로 안 되면 얘도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소재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어렵다. B. 이러한 방식으로 앞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think of A as B. 기술을 뭐라고 본다? 우리의 연장된 몸으로 본대요. 아니 방금 뭐라 했어요? 몸의 연장이라 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몸의 연장으로 본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B는 괜찮다. 판단해야겠죠. C.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좀 더 면밀히 보는 것은 드러낸대요. The flaw. 난 이거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결점을 드러낸답니다. 뭐에 있어서?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이 단어 모르면 지금 어휘 공부 정말 안 하는 겁니다. analogy. 뭐죠? 비유입니다. 우리 superficial analogy 이런 게 평가원 선택지 정답에 나왔잖아요. 피상적 비유. 이런 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 비유에 결함이 있대요. 자, 그러면 앞에 비유가 있나요? 우리의 기술은 몸의 연장이다. 몸이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기 때문에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점이 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판단.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는 다른 말로 넘어가고 있고 하나는 앞에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뭐부터 가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같은 말 하는 것부터 먼저 붙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부터 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B를 먼저 가는데 그 다음은 이렇게 첫 번째 정어가 나오면 그 다음 너무 쉬워요. 그 다음 A냐 C냐를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되면 AC인지 CA인지를 보면 정답은 그냥 쉽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편안한 질문이에요. 읽어볼게요.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게 관건인데 산업 시대에는 쉬웠대요. To see the world this way.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쉬웠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기술이 우리 몸의 연장이라고 보는 게 쉬웠대요. 자, 증기에 의해 동력이 이루어지는 삽,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 텔레비전, 그 다음에 레버와 기어들, 엔지니어 레버와 기어들, 이것들이 아주 놀라운 외 골격이었다는 거죠. 뭐에? Turn man into Superman. 인간을 슈퍼맨으로 바꿔준 놀라운 것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여기서 B가 괜찮다고 했다면 어차피 B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기 때문에 B에서 C도 당연히 괜찮다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A. 우리의 블루프린트는, 우리의 이 겉모습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요게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걸 애초에 처음에 여기 진이 주목을 한 학생은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여기가 주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연장으로 썼는데 여러 가지 기술 우리 몸의 연장으로 썼는데 이거 우리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거 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ACCA에 보면은 게임은 끝납니다. 반드시 뭐로만 돼야 돼요? CA로만 돼야 됩니다. 왜냐? 제가 AC도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CA로 읽으면 이게 잘못됐대, 이 비유가. 왜 잘못됐냐? 컬런. 즉 동물의 연장된 옷은 이건 그들의 유전자의 결과야. 동물의 연장된 옷이라는 건 동물이 뭐 새롭게 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걔들은 그건 이제 원래 타고난 거라는 거죠. They inherit. 잘 봐요. 유전자랑 같은 말을 여기서 뭐라 했어요?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만드는 것에 기본적인 설계도에서 물려받았답니다. 근데 humans don't. 인간은 아니래요. 인간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don't 뒤에 뭐가 있어요? inherit. 물려받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를? The basic blueprints를. 즉 부정어 처리하면 물려받지 않았다. 이걸 부정어 처리하면 타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정확히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죠. 타고나지 않고 이건 우리 어디서 온 거야? 우리의 생각에서 온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아름답게 연결이 된다고요. 우린 이런 걸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든 건데 우리의 조상들 중 어느 누구도 만들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걸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쐐기를 보여준 이 사람의 주제문이 나옵니다. 만약 기술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연장이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it is not A but B를 보면서 이 글의 핵심을 딱 정확히 잡아야 돼요. 맨날 시그널로만 풀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봐봐. 유전자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연장이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썼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이란 건 따라서 바로 연장된 몸인데 어디를 향한? 생각을 향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전자가 만들어낸 몸의 연장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CA가 아니라 AC는 왜 틀렸냐? 이거 왜 틀렸냐? AC로 가면 보세요. 이 사람이 앞에서 분명히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했잖아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죠. 그럼 A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죠. 근데 C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잘못됐다 그래요. 그럼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은 인간은 유전이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여기가 말이 어떻게 돼요? A에서 C로 이으면 모순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CCA 하면은 정답은 어디로 가게 된다? CA로 가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자, 그게 37번이었습니다. 자, 38번. 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4번을 너무 많이 찍었어. 28%나. 그래서 저 이거는 EBS 연계 지문이고 하기 때문에 클리닉성으로 얘기할게요. 사실은 원래 이거 정석대로 삽입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잘 들어요.
이걸 주는 메시지가 틀린 사람들은 이걸 읽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케이? 이걸 읽지 않고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삽입 한 문제는 몇 문제다? 5문제라 생각하면서 연결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단절되거나 말이 안 되는 부분, 그걸 찾으라고 했었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옛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고 4번도 5번에 보면 행복이 거기 있다. 즉 거기가 어딘데? 이러한 경험들의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본인 시험지에. 이러한 경험들이 뭔지가 앞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에서 갭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게 EBS 연계니까 이거 틀린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써. rather는 앞에 뭐 있다? 부정어 있다.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당연한 거고 4월 모의고사 2번 다 삽입 문제가 이걸로 나왔잖아요. 자, 앞에 부정어 있어야 된다. 대충 이렇게 슉 밑으로 내리는 거야. 눈을 이렇게 슉 내리면 최악의 거는 여기 낫에 여기 부정을 봐버린 거야. 그리고 넣었지 4번에 보면 행복하다는 것은 기쁨에 관한 게 아니야. 오히려 행복은 종종 이런 vulnerable하고 언론하고 인페인한 곳에서 찾아져 하니까 4번 쓰고 아니죠. 왜? 다음 보시면 여기도 부정어 있잖아요. 알겠어요? 편안함, 만족, 이것은 행복의 물약이 아닙니다. 행복의 특효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은 여기서 찾아집니다. 하고 여기 뒤에 보라색으로 이 보라색이 가리키는 게 뭐야? 이 아이들이다. 이렇게 참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연계 지문이니까 부정어 앞에 찾고 그냥 탁 찍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 틀린 사람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어디 아래쪽 어딘가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4번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연계 지문을 기억으로 풀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많이 보겠죠. 그런데도 기억으로 순서대로 풀면 틀릴 때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근거 찾아서 풀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네. 38번 아마 그 정도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번 찍으신 분들은 rather 앞에 부정어가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뭘 반증하냐? 4월 달에 삽입 문제가 2개나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걸 리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39번 보겠습니다. Whispering galleries. 이게 뭐죠? 하면서 압도되지 마세요. 이런 건 얼마나 많이 나왔죠? 이게 이거야? 라고 하니까 이거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놀라운 청각적 공간이래요. 어디서 찾아지냐면 beneath 아래에서요. 어떤 특정 돔이나 어떤 꺾여진 천장 아래에서 찾아지는 놀라운 청각적 공간이래요. 다시 지붕이 어떻게 생겼다? 동형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찾아진대요. 가장 유명한 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레스토랑, 여기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 바깥에 위치되어 있대요. 그럼 여기 있으면 뭐겠어요? 당연히 유명한 장소를 말하겠죠? 이건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래요. 재밌네요. 자, 너희 둘이요 가서 로맨틱한 말을 한번 교환해보래. 사랑해 자기야 뭐 이런 거. 너희가 40피트 떨어져 있으면서 분리된 채로 뭐에 의해? 아주 바쁜 통로에 의해서 분리된 채로. 즉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여기 있으면서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엄청 왔다 갔다 하고 당신은 당신의 서로서로를 분명하게 들을 겁니다. 여기가 왜 들리지? 하면서 왜 들리지? 하면서 2번 쓴 인간들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왜? 놀라운 청각적 공간이에요. 놀랍다고 했잖아요. 지금 중간에 사람들 다니고 분리되어 있는데 서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연결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서로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했으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passerby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네가 말하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To produce this effect, 이 효과 정리해 보시면 서로 너희들끼리는 들을 수 있는데 승객 지나간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바로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 둘은 뭐 해야 돼? 서봐야 돼. At diagonally
opposite corners. 반대편 코너예요. 이렇게 여기 한 명 쓰고 저기 한 명 쓴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하면서? facing the wall. 벽을 마주하면서. 서로 벽을 마주해야 돼. 피님 저 잠깐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천장을 스튜디오 천장을 돔이라고 하고 여기 사람을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너희 둘이 이렇게 했는데 한 명 이렇게 벽을 마주. 피디님 들리세요? 이렇게 벽을 마주하면서. 콜? 다른 한 명 저쪽 끝에 있고 같이 벽을 마주하면서. 근데 4번에서 이런 부사를 잘 봐야 돼요. 이 부사 못 보면 또 5번 찍는 그런 황망한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둘이 마주하라고 했잖아. 벽을 마주하면서 있어라 해라. 이 효과 만들려면 있어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the sound waves you produce. 전 여기 살짝 이게 더 플러스 복수명사 나왔잖아요. That is other girls. 네가 만드는 그 음파들은. 근데 지금 약간 좀 그거 한 게 지금 서 있기만 했잖아요. 맞아요? 아직 말을 했어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그런데 여기서 네가 만든 그 음파들, 죄송합니다. 트래블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약간 표시는 일단 해놓자는 거죠. 늘 말하지만 이런 관사는 확실한 시그널을 하기는 어려워요. 맥락 속에서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볼 수는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 수능에 교훈 39번 등고선 지문도 바로 플러스 명사, 더 플러스 명사, 더 플러스 복수 명사 이런 게 활용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완전 다 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딴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 얘는 남들은 못 듣고 너만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남들이랑 너 둘 다 못 듣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잖아. 다 퍼져서 어떻게 돼요? 벽에 튕겨나간다고. 너무나도 그렇게 튕겨나가서 that they are inaudible. 들리지가 않아요. 뭐 할 때? 듣는 사람의 귀에 도착했을 때 40피트 떨어져 있는. 5번. 그런데 네가 포커스에서 속삭일 땐, 자, 이 벗이 어색한가요? 아니요. 여기 보면 이 부분하고 뭐가 대조돼야 돼요? 이 ordinary가 딱 대조돼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원래 안 들려요. 근데 이 포커스에 서 있을 때는 여기도 더 플러스 복수입니다. 표시만 할게요. 그 반사된 파동들이 모두 동시에 상대편으로 도착해요. 그 결과 서로를 강화시켜주고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의심이 되는 부분 그냥 표시만 좀 했습니다. 여기가 약간 좀 의심스럽다. 왜? 여기는 잘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것이 너희 둘을 포커스 근처로 가게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물주어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포커스 근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포커스 근처로 가게 되는지 그 앞에 그걸 찾으면 되죠. 그게 어디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해야 포커스 근처로 갈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서야 된다라니까 이렇게 하면 포커스 근처로 가는 거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 포커스라는 게 뭔데? 자, 여기 해석도 안 돼요. 커마를 제발 즐기라고 이렇게 동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포커스가 뭐냐면 특별한 지점인데 거기에서 네 목소리의 소리가 포커스, 집중이 된대요. 뭐 할 때? 그게 이 통로의 이 위쪽 curved walls and ceiling을 에서 반사가 될 때 이 말을 여기다 대고 하는데 병 알치고 이게 터가지고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이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5번을 찍은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긴 분명히 상대편 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 갑자기 막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4번을 못 찍은 거야. 그리고 5번을 찍어버려. 왜? 5번에 여기 보면 이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라 생각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 생각이 틀렸냐면 결정적으로 이 ordinary라는 부사가요 전환 역할을 한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 있으면 그게 포커스 근처로 가게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래 안 가거든. 근데 포커스에서 속삭이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만 보면 얘랑 얘가 연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벗이랑 연결도 안 되고요. 벗이 일단 연결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을 찍은 사람들은 이 ordinary의 역할을 부사에서의 어떤 전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사를 좀 잘 보시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 효과는 여기랑 딱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내 사고 과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this effect는 그냥 앞에 있는 걸 그냥 가리키기 때문에 3번 문안, 5번도 but이 하기 때문에 문안. 여기만 the sound waves you produce, 여기가 혹시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앞과 뒤가 정확하게 충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파동이 그러면 여기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9번도 했어요. 40번. 40번은 이제 정답률이 상당히 높네요. 간단하게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가 확실히 방향이 완전히 반대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근거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이 sustainability가 막 알려졌대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단어가 아주 인기 있는 유행어가 됐대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주고 싶어, 친환경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됐는데, 그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이냐면 who didn't really intend to change their behavior. 이 부분이 중요하죠. 부정어에 세모했다면 정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바꿀 의도가 있는 애들은 아니야. 다시, 내가 졸라 환경을 신경 쓰는 이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진짜 자기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 많이 쓰였다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요약문 A의 답은 이 빨간색 부분을 근거로 해서 뭘 써야 되겠어요? pretend, 뭐뭐한 척하다. 진짜 그럴 의도는 없었으니까 pretend가 돼야 되겠죠. 뒤에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쭉 가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PR에 많이 쓰였어. PR 용어로. 즉 이것은 시도였는데 뭐로 보였냐면, wrist with 하면 next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옆에서 보였냐면 가장 최신의 사고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하기 위해, 우리의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많이 홍보용 단어로 쓰였대요.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여기랑 여기. 근데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정부들, 그리고 산업들, 교육기관들, 조직들이요, 그 용어를 아주 부사어 중에요, 진지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진지한 방식으로. 미국 예시겠죠? 많은 대기업들이 appoint a vice president, 야, 부사장을 임명했대. 이거에 대해서. 즉 임원을 임명하기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not only, 뒤에 도치되죠? 이러한 임직원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제가 not only 뒤에 but 나오면 not only A but also B는 뭐가 더 중요해요? B가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강조가 들어가야 돼요. 걔들은 종종 과업을 부여받았다고요. 어떤 과업?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여기요. 폐기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카본 이미션을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원도 임명했고 그리고 과업까지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여러분들 무시하다 하겠어요? 실현하다 하겠어요? 당연히 실현하다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정답은 1번.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장문 독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42번입니다. 자, 장문 독해인데 또 장문 독해만 오면은 막 엄청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장문 독해는 예전에는 제목 플러스 빈칸으로 나왔는데 작년 6월부터 어휘 플러스 제목으로 나오고 있죠. 제목이 하나 있고 어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 접근법, 제가 아까 30번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어휘 문제 접근법 리뷰할게요. 어휘라는 건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근거 찾아서 푸는 거다. 근데 근거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보류, 뒤를 읽어야지 그 뒤에 근거가 나올 때도 있다. 여러분 이게 취약하니까 조심해라 이거고요. 두 번째, 의심나는 선지가 있으면 뭘 해봐라? 반대말 넣어보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면요. 모든 인간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락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야, 그러면 다 참여하지는 마라라고 했으니까 A 보세요. 즉, 그의 체계에서는 여자 노예 외국인들이 분명하게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뭐라 했어요? 다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배제된다. 어때요? 맞죠? 이거는 근거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을 보고 여기 excluded는 맞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설마 여기 A 찍은 학생 있나? 6% 뭐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에요? 정치라는 게 아주 독특한 집단적 활동이라는 그의 생각. 근데 이 집단적 활동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that's directed at certain common goals and ends. 어떤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메아리 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 end는 끝이 아니라 목적으로 goals and ends 한 단어로 목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정치가 지금 어떤 공통 목적을 향해 있는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지금 공통의 목적인지 다 다른 목적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응 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보류. 판단을 보류해야지. 이건 근거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이거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B를 찍은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도대체 어떤 목적인가 했어요. question, 어떤 목적인지 그거에 대한 답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나요? Q&A. 자,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적인 인물들은요. 고대 이래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만들었대요. 뭐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요. 어떤 목표? 정치가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만 하는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어 놨답니다. 잠깐만요. 학생들 중에 선생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공통이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B를 찍은 분들이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까지 못 내려오고 이 B에서 이렇게 의문사한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왜 안 되냐? 여기 보세요. 공통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목적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이 정치가 성취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들 더 플러스 복수명사 그 목적들이 공통의 목적들이에요. 아직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공통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걸 근거로 이걸 틀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공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튼 이 접근법, 이 목적에 관한 접근법 이게 뭐로 불리우냐면 정치 도덕주의라고 불리운데요. 자, 이 지문 아직 어떤 목적이냐 라고 했는데 그 목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야죠.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 시작합니다. 자, 이 도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삶이라는 것은 윤리의 한 분야였대요. 다시 정치가 뭐의 분야였다? 윤리의 한 분야였답니다. 몰라. 윤리적 인간이라면 정치를 해야 되나 봐. 자, 즉 도덕 철학이래요. 정치라는 건 즉 뭐다? 도덕 철학이었대요. 뭐 윤리 철학, 도덕 철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t's unsurprising that 테디아는 놀랍지 않다 하니까 그냥 한 단어로 당연하다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한지 안 한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읽어볼게요. 뭐가 당연하냐면 많은 철학자들이 있대요. 어디에? In the group of moralistic political thinkers. 이 도덕적인 정치 사상가들의 집단 속에는 다수의 철학자가 있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다수의 철학자가 있는 게 당연한가요? 네? 여기 위에서 뭐라 했냐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여기도 philosophers 복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 얘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라고 긍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S 말고 여기 S요. 그래서 이 정치적 도덕주의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니까 많겠죠.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정치라는 게 어딜 향해 있어야 된다? Toward achieving substantial goals. 어떤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찾는 이 목표가 아직 보류됐기 때문에 여기 보셔야 됩니다. 즉,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적인 배치, 이것이 조직돼야 되는데 뭐 하도록? 특정한 것을 보호하도록 조직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 지금 보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치들을. 그래서 그 가치가 뒤에 나와요. 이것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정치적 가치들인데 예를 들어 정의, 공평, 자유, 행복 이런 것도 있다.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공통의 것이겠죠. 다들 지키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이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젠장 얘도 보류야. 보호하자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아직.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려운 거. 이렇게 선택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럼 이 프로텍트는 맞냐 안 맞냐? 첫 번째, 일단 의심되면 반대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다면 이것들을 버리자라는 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정치가 정의나 공평을 버리자는 건. 그리고 확실한 건 저 끝에 읽다 보면 그 다음 문장, 이것의 가장 급진적으로는, 자, 이 프로텍트 지금 아직 해결 안 했어요. 봐야 되거든요. 이것의 가장 급진적인 거로 등장하는 게 이제 도덕주의는 만들었대요. 설명을. 아주 이상적인 정치사회, 이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토피아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거에 가장 급진적인 거기 때문에 일종의 예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유토피아는 결국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유토피아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운데도 할게요. 잠깐 볼게요. 유토피아 띵킹은 뭐의 일부다? 노력의 과정의 일부인데 어디를 향한? 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노력의 과정의 일부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은 유토피아를 사용했는데 뭘 시사하기 위해서? 가치를 시사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가치? 추구되거나 보호되어야 할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여기를 보고 확실하게 앞에 뒤에 프로텍트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촘촘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이거에 비해서 좀 쉬웠던 건 2가 확실하게 틀렸어요. 유토피아가 뭔지 막 설명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는 내용 아니에요? 이상사회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아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게 돼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Some theorists, 어떤 이론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consider A to be B, 유토피아의 정치적 사상을 아주 promising, 전도 유망한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죠? 유토피아 우리 이상사회로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근데 since, 왜냐면 일단 이유가 나옵니다. 이 문장 안에서 논리를 파악해야죠. 왜냐면 이게 과거에는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뭘 이끌었냐면 lead to, 뭘 이끌었어요? 합리화를 이끌었대요. 뭐에 대한? 전체주의적 violence. 선생님 부정적 단어에 세모치는 연습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전체주의적인 폭력을 이끈 게 유토피아 사상이라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건 전도 유망하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 문장 내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건 2가 틀렸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렇지만 여하튼 유토피아라는 것은 뭔가 가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41, 42번이 구성적으로 조금 독특한 것이 이게 EBS에 많이 나와요. 뭐가 있냐면 자기 할 말을 쭉 하면 되겠죠. 근데 물론 하면서 약간 반대쪽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할 말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고3이니까요. 재수생이니까 공부 정말 오지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쭉 얘기하면 너무 사람이 완고해 보이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휴식도 좀 취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런 글의 논리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물론 저 신스 5% 되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물론 but을 쓸 수도 있지만 많이 쓰는 게 of course 쓰기도 하고요. sure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 기출문제에서 yes 이런 거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처럼 some blah blah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상향의 유토피아를 쭉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 연결어가 however가 들어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풀었을 테지만 그렇게 명시적인 연결어가 있지 않고 of course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썸으로 줬다 이거예요. 물론 몇몇 이론가들은 이게 이 나쁜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랬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여기 들어갈 때도 벗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나올 때도 벗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꼭 이런 거에 어휘 문제나 꼭 이런 것 주변에 삽입 문제 이런 거를 자꾸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흐름을 타지 못하면 썸으로 들어가고 다시 however로 나오는데 날려 읽으면 이런 거에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거랑 연계해서 39번도 보면요. 대각선으로 쓰자며. 그러면 그게 뭐 포커스로 너를 가게 한다며. 그래서 소리가 울린다며. 소리가 집중된다며. 그럼 그 다음에 바로 5번 써주면 좋죠. 여기 뒤에 내용. 근데 이 글이 또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집중하는데 물론 보통은 그 소리가 그 파동이 사방으로 튕기지. 그러나 네가 포커스에 속삭이면 남들이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39번과 41, 42 특히 이 부분이 약간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만들 거고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EBS 같은 데서 요런 흐름 살짝 보이는 거 있으면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EBS 파이널 스팟라이트 할 때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제목은 뭔가? 제목은요. 여러분 국어에서 맨날 했다시피 Q 나왔어요. 어느 목적을 향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나오죠. 어떤 것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하고 있어요. Q&A. 한마디로 여기를 주제로 잡으셔야 되고요. 근데 유토피아는요. 그 극단에 있는 게 유토피아다.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예시이고 결국 이 사람이 마무리하면서 어찌됐건 유토피아라는 것도 보호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정치에 있어서 도덕주의적 접근. 이게 뭔데? In pursuit of ideal values.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추구하는 거 아까 protect 바로 옆에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다 볼 수 있겠어요. 정답 3번. 근데 솔직히 저도 이게 바로 보여서 찍는 거지. 여러분 국어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1, 2, 4, 5번 논리적으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지금 빈칸 남겨놨는데 까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해설이니까 한번 볼게요. 1번. 위대한 정치 철학가가 되는 길. 지금 이 지문은 정치 철학가가 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치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자유는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대상 중에 뭐에 불과했어요? 하나에 불과했어요. 이걸 어떻게 주제로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나갔어요? 그 다음에 4번. How to identify the historical root of political moralist. political moralist 좋아요. 근데 이거의 역사적인 뿌리를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여러분 역사적 뿌리가 나오긴 했죠. 어디에? 첫 단락이에요.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political moralism이 나오게 된 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써버리면 두 번째 단락을 전혀 포괄하지 못하잖아요.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단락만 가지고 문제 맞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5번. 왜 철학가들은 모럴리스트가 되는가? 철학의 운명. 그럼 철학이 모럴리스트가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해. 이게 지금 필로소퍼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정치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가야 돼요? 3번으로 보셔야 되겠다 라고 해야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6월 평가원 전체 문항들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원래 주요 문항만 하려다가요. 3월, 4월 다 전문항 해가지고 6월이 그래도 3, 4월보다 훨씬 중요한데 이걸 전문항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또 그렇게 계속 선생님 강의를 일관되게 수강하는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 좀 힘드셨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판단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보시고요. 특히 21번, 33번, 34번은 깨끗한 종이로 한 장 더 뽑으셔가지고 선생님이 해설한 것처럼 어디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잡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두 가지 개념이 패러프레이징 되는지 이런 논리적인 플로우를 꼭 카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향은 분명 9월과 수능날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왜? 너무나도 전형적인 패턴이었으니까. 선생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마지막 총평 시간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